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할 새로운 멘토님을 소개합니다. 그 헤드헌팅 전문 기업 대표님이신데 최원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헤드헌팅 회사 커리어 앤 스카우트의 대표 최원석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DIY 자기소개서를 이끌어 주실 건데요. 저희가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헤드헌팅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아서 그 소개해준 직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실히 아신다는 거죠. 그쵸, 대표님? 예, 맞습니다. 네. 헤드헌팅을 이제 의뢰하는 기업이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 있는데 기업에서 적합한 인재를 이제 저희한테 추천해 달라고 이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인터넷상이나 채용 설명회 혹은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얻는 정보와는 다르게 실제 제대로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왜 떨어졌는지 어떤 스펙을 원하는지 실제 몇 명을 뽑는지에 대해서 헤드헌팅에서는 그 팩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보통 헤드헌팅 회사들은 그 신입사원이 아니라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많이 이게 해당이 되고 많이 뽑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신입사원들도 이제 헤드헌팅 회사를 좀 많이 이용을 하나요? 예, 저희가 통상 말씀드리기로 예. 1년 미만의 경력이 있으면 신입으로 이제 여기 있는데 실제 헤드헌팅이니까 헤드급, 즉 임원급이나 경력이 많은 분들만 헤드헌팅 대상이 아니냐라고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실제 네. 100% 비율로 봤을 때 20~30%는 사실은 주니어급 신입사원입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많이 의뢰를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어떤 자포탈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채용 공고를 올리거나 대대적인 채용을 하지 않고 비용을 들여서 괜찮은 인재를 신입을 채용하겠다 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어서 실제로 신입들도 헤드헌팅 대상에 진행을 많이 하는 거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알려줄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제 유지아님 네. MC님께서 이제 음악을 네. 잘 아시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취업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 면접 두 가지인데 그렇죠. 우리 하나의 곡을 만들 때 네. 작사가 있고 예, 예. 작곡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락을 만드는 게 이제 작곡이라면 네네. 작사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해당되고 아. 작곡은 네. 이제 면접에 해당됩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유,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과 소통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잘 알고 또 고민거리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대표님이 정말 많은 구직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자소서를 쓸 때 고민하는 것들이 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일 고민하는 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애써서 쓰면 진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합니다. 맞아요. 예,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긴 보지 않을까요? 예. 네, 사실상 정말 네. 많은 양의 그 자기소개서를 정독한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고민이 네. 본다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서류 전형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겁니다.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네네. 그거에 좌우가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은 예. 실제로 그럼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 고민이 가장 큰 질문이고 가장 큰 고민이에요. 구직자들이.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럼 대표님 진짜 그냥 정말 진짜 까놓고 여쭤보면은 이 자기소개서를 그 기업이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예. 자기소개서는 문예창작가 분들이나 국문가 분들이 네. 실제로 그분들을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본다면 뽑았다면 실제로 문예창작가나 국문가 분들이 취업을 다 싹쓸이 했겠죠. 그쵸.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 자기소개서를 보는 이유는 자기가 그 기업의 수익 창출의 주 목적인 기업에 어떻게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될지를 서술하는 사업 기획서의 형식을 띄워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 예, 그 네. 직무에 반드시 어떻게 도움이 된다. 네. 뭐 아나운서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 뭐 MC에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부 그 글짓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기소개서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자기소개서가 정말 소개하는 글을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설득하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랑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시작하는 관점부터 네. 좀 다르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 기업마다 이 자기소개서 전략법이 다 다르다고 배웠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전략법이 기업에서 잘 통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 네. 취업 관련된 학원 쪽에서는 전략이 다르다고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헤드헌팅 회사 대표인 제가 보기에는 네. 사실은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아. 직무에 따라 달라요. 직무. 기업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의 인사 직무, B라는 기업의 해외 영업 직무, C라는 기업의 총무 직무가 있다면 같은 사람인데도 자소서가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 그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장 과정을 보낸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 직무를 하고 싶은 거, 그 직무에 어떻게 어필이 될지 그 내용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마다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무에 따라서 달라진다. 직무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께서 이제 자기소개서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최원석 대표님과 함께 구직자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보내온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허위, 과장된 내용의 경험을 자소서에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문제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경험해서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고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당연히 노가 아닐까 싶은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네. 그 CF 광고 네. 보시죠? 네. 광고가 허위 과장입니까? 아니면 어필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어필을 하기 어필을 그렇잖아요. 하는 목적이죠. 목적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필이 되는 내용이라면은 네, 네. 사실은 그게 허위랑 과장과 어필은 한 글자 차이예요.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그게 예를 들면 내가 뭐 고등학교 시절에 예. 음악 밴드를 해서 했다. 음악 밴드를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 뭐 실제 라이브를 공연을 안 했지만 예. 네. 밴드 한 건 사실이니까 예, 예. 밴드를 해서 각 악기 포지션의 어떤 네네네. 협업과 코워크의 개념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당시에 팀워크를 경험했다는 내용은 어필이 돼요. 네. 네. 근데 악기도 못 다루는데 네. 고등학교 때 뭐 헤비메탈 밴드를 해서 전국을 돌면서 라이브 투어를 했다. 어, 그 완전 자체는 거짓말이죠. 허위죠. 그건 허위입니다. 허위. 그것이 사실에 기반한 자기 포장이면 해도 된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면은 아예 쓰지 마라. 어차피 면접에서 걸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 용어로 MSG를 친다고 하죠. 그렇죠. 냄새가 납니다. 예. 네, 이렇게 실제로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쓴 분들이 좀 많은가요? 그 어떻게 많다고 말씀드리면 그렇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허위나 뭐 과장이에요. 봉사활동, 해외 경험 그런 게 사실은 있지도 않은 케이스를 이제 뭐 쓴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많습니다. 특히 신입 같은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경력자 같은 분들은 사실은 자기소개서에서 뭐 성장 과정이나 장점 그런 걸 어필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했던 경력 내용을 기술하기 때문에 그쵸. 경력에서의 허위는 곧 입사 취소나 그렇죠. 법적으로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헤드헌팅을 하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네. 채용을 진행을 해서 기업에서 큰 보수를 받아요. 받았는데 2개월 지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기업에서 좋지 않은 레퍼런스가 있다. 뭐 성추행건이 있다든지 실제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입사 취소는 물론 저희가 다 책임을 법적으로 져야 돼요. 아하. 그래서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에서 네. 신입들이 지금은 작게 시작한 그런 신입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네. 허위나 이제 과장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게 버릇이 돼서 경력에 이직할 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싶은 게 나중에 입사 취소나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이어진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솔직하게 쓰면서 포장을 좀 해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고민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매번 지원할 때마다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또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동기와 포부를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매번 가식적인 글을 만들어서 쓰느냐 고생인데 제가 맞게 쓰고 있는 건지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그쵸.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일단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할 때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회사에 맞춰서 입사 동기와 포부를 이렇게 막 이거 솔직히 정말 말하면 그렇거든요. 그게 계속 적어내야 된다는 것이 네. 정말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알고 있기로도 네.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파악을 한 뒤에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을 적절하게 좀 이렇게 섞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방법이 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취업 준비를 소위 말하는 이제 막말로 마구잡이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나 이제 경력자분들이 되게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과거와 다르게 우편 접수를 할 시절에는 네.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예.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예, 채용 정보 자체를 구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네. 70, 80년대에는. 근데 지금은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수천 개의 채용 정보가 있어서 그렇죠. 마구잡이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지원 동기랑 포부에 대한 내용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회사에 대해서 공부는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삼성 SDS라는 기업에 예. HR 파트 인사 직무에 입사 지원을 한다. 예. 그럼 최소한 삼성 SDS가 하고 있는 업이 무엇이고 네. 어떤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에 있는지는 파악하고 그 산업 분야에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인사 담당자의 소명의식을 갖고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자기소개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면접 때 해야 될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업에 대한 정보보다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분야 어디고 언론 쪽인지 식음료 쪽인지 예. IT인지 게임인지 그건 알고 그 자기가 원하는 직무,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그리고 그 산업 분야에서 그 직무가 내가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는지는 최소한 쓰는 게 기본적인 예입니다. 설령 자기소개서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근데 제 생각에는요. 요렇게 쓰신 분은 사실상 뽑고 싶지 않네요. 솔직히 왜요? 말해요. 이거는 왜냐면 매번 가식적인 글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걸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에 대한 정확한 그 열망이나 열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넣는 그런 분일 경우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을 해도 이분은 금방 좀 그만둘 것이다. 또는 좀 내가 원하는 데를 금방 따로 찾아 떠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건 되게 윤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네. 실제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실제로 제약회사에 있는 어떤 임원분이 했던 얘기는 아, 예. 그렇게 가식적으로 여러 군데 넣어서 잘 쓴 사람을 자기 회사에서 원한대요. 왜냐면 들어와서 하게 될 업무가 그런 가식적인 어떤 포장으로 마케팅이라서. 지속적인 메일과 회사 소개서를 보내야 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를 네. 이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기업에. 어? 근데 그게 사실은 기업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주된 업무예요. 아. 예. 보고서 작성, 이메일, 네. 그다음에 심지어 상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나 네. 공지 메일을 보내거나 모든 게 다 문서로 논리적인 서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못 쓴다면 사회생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은 맞습니다. 가식적인 글을 매번 열심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쓰세요. 자, 그리고 네.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한 고민, 마지막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학년 졸업 후에 행정고시 3년 정도 하고 고시 준비를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준비된 인턴 경험이나 취업을 위한 스펙이 없어서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없습니다.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직무 경험이나 스펙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네요. 네. 대표님, 이런 분들은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좀 담아야 할까요?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네. 지금 이제 바깥 세상에서는 네. 사법고시가 지금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들어오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으면서 오랫동안 고시 준비를 했던 분들이 이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어 오려는 분들이 많아요. 전선으로, 전쟁터죠. 전선으로. 예, 네네. 그래서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 여기서는 3년 정도 준비했다고 했는데 실제 8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인턴십도 토익도 제외국어도 해외 연수도 봉사활동도 아무것도 없고 네. 이제 취업하려고 한다. 다행히 제가 알았던 분은 뭐 소위 말하는 스펙은 학부는 좋았어요. 네. 근데 서류 전형 자체가 안 되고 뭐 자기소개서에 쓸 말도 없다고 합니다. 사회 경험.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소개서에 쓸 말이 없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분이 3년 정도 행정고시 준비했다고 하는데 3년 동안 했던 뭐 민법이나 행정학 그리고 3년 동안 보였던 그 눈물 섞인 시간들 거기서 얻어진 고시원에서의 교우 관계 그리고 이 시험을 도전했다 포기하게 된 계기와 남들과 다르게 이 고통을 통해서 얻은 그 깨달음 네. 이런 거를 자기소개서 써도 사실은 1000장이 넘을 거예요. 자기소개서 쓸 말이 없다는 건 아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 자체를 아무리 힘들었던 시간이라도 그걸 어필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게 능력이고 네. 그리고 고시 준비했다가 취업 좀 전선에 뛰어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공부했던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법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메커니즘이. 네. 그렇기 때문에
고시 준비하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등 네. 공무원 시험 준비나 전문 자격증을 통해서 공부했던 과목들이 실제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네. 큰 어필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아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의 사연을 만나봤고요. 네. 이번에는 어느 정도 회사를 좀 다니다가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의 고민이라는데요. 네. 이직하는 분들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갈팡질팡 고민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사연들을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인턴으로 6개월간 일했던 직무가 일반 사무 정도에서 특색이 없는데 주로 제가 지원하는 인사나 총무 직무에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은 경력 어필에 대한 고민인데요. 맞아요. 요새 인턴을 금턴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인턴도 귀한 경험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인턴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많이들 씁니다. 그쵸. 이렇게 인턴 경험을 소재로 쓸 때 어떻게 직무와 연결을 하면 좀 좋을까요, 대표님? 사실 인턴십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해외 영업 인턴십을 했다. 6개월 혹은 총무 인턴십을 했다. 네. 그리고 R&D 엔지니어로 예. 인턴십을 했다. 그 모든 게 직무랑 정규직으로 입사를 준비할 때 직무랑 연결시킬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꼭 그 직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턴십에서 배우는 거는 사회생활에 대한 예의, 근태 관리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배우는 거지 실무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인턴 업무가 어떤 업무든 간에 사회생활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걸 어필해야지 네. 꼭 그 직무를 했다고 고민을 이렇게 인사총무 쪽에 맞을까 꼭 그 업무를 해야 될까 연결을 시켜야 될까 고민은 전혀 안 해도 된다. 아하. 좀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다음 고민도 한번 만나보시죠. 이번에 황보배 아나운서가 읽어주실까요? 네. 자, 2년간 MD로 패션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완전히 직무를 바꾸어서 마케팅이나 홍보로 가고 싶은데 어떤 식의 어필을 하면 될까요? 야, 일단 패션 MD에서 마케팅이나 홍보로 간다는 게 이제 완전히 직무를 바꾸고 싶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예 다른 직무에 좀 이렇게 접수를 할 때 자기소개서 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에는 네네. 인턴십은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건 인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근데 이런 이건 비유를 또 제 특기인 비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3년간 3년간 야구 선수셨어요. 지금 네네네. 메이저리그에서. 예. 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축구를 하고 싶다. 예, 예. 자, 가능은 하죠. 네네. 노력으로 가능한데 실제로는 어렵죠. 네네. 예, 그겁니다. 실제로 정규 근무를 2년간 MD를 했는데 예. 완전히 바꾸어서 하고 싶다. 실제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집합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네. 가능은 한데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실제 만약에 2년 이상의 마케팅이나 홍보를 뽑을 테니까 이분은 연봉이 깎여져 가는 그 고통이 있거나 네. 아니면 좀 더 작은 규모 회사로 가게 됩니다. 네. 왜냐면 기업에서는 굳이 이분을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2년 홍보, 뭐 3년 마케팅 뽑는데 네. 만약에 2년 동안 국내 영업했는데 열정이 대단하다. 그래서 뽑지 않거든요. 예. 그 업무를 바로 경력직이라는 건 바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네네. 입사하자마자. 근데 이분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다른 걸 했으니까. 겹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러니까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 직무에서 영원히 있는 게 제일 이분한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같은 직무가 아니라 다른 직무로 이직을 할 때 좀 혹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패션 쪽에서 MD를 했다. 근데 좀 더 큰데 MD 간다. 그러면은 네. 사실은 기득권이라고 해서 기득권. 연봉이 올라가고 예. 좋은 회사로 가고 자기의 커리어에도 한결같이 돼요. 이력상에. 예, 예. 예, 커리어 패스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거를. 예.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를 고민했던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직무로 갈 때는 지금 있는 기득권 다 버린다고 생각하고 가라. 큰 기대를 하지 마라. 기대하지 말아라. 예, 같은 직무로 무조건 가고 같은 산업 분야에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도 끝을 봐라. 네. 그게 운명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무를 바꾸거나 경력을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또 입사를 해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고민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재무직무에 특화하여 저의 꿈을 좀 작성을 했는데 면접 이후 최종 합격은 국내 영업으로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임해야 될까요? 너무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서 그만큼 고민이 됩니다. 라고 자, 하시네요. 이번 사연은 자기소개서에 내가 하고 싶었던 직무인 네. 재무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적어놨는데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게 영업 직무로 합격했다는 사연이네요. 내 맘대로 안 되죠,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좀 많을까요? 아니면은. 많습니다. 많고 예. 역시 이거 비유부터 시작을 할게요. 좀. 비유요. 아, 저 예. 전생에 거울이셨어요. 많이 그때 얘기하시네. 연인과 연인과. 와, 극장에서 정말 보고 싶은 영화를 예매를 했어요. 네. 네. 그 이제 영화 보는 날이에요, 오늘이. 네네. 네. 근데
여자친구분께서 네. 그게 아니라 다른 거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예매 다 해놨는데 네, 난 네. 이게 딴 게 너무 보고 싶다고. 진짜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헤어지고 그거 보실래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냥 여자친구 하자는 다른 거죠. 건데, 예, 그러면 그렇죠. 더 드릴게요. 예, 네. 회사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 회사에 진짜 커리어나 인생을 걸 가치가 있다면. 근데 너무 표본이 2명밖에 없지 않나요? 다른 분은 실제로 야, 내 생각대로 그냥 우리 그냥 보던 거 봐. 또는 그렇게 좀 약간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근데 항상 사회는 극단적인 상황만 요구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 일단은 알겠습니다. 보면은 최종 합격 된 다음에 네네. 부서 배치가 다르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외국계 기업은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고요. 네. 국내 기업체의 그룹사 채용에서는 어떤 군대식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일지망이 인사, 일지망이 해외 이렇게 합격이 네네네. 됐어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정도의 군사훈련이 아니라 저기 네네. 합숙훈련을 합숙훈련. 하고 합숙과 군사는 또 너무 극단적인데요. 역시 사회는 네. 극단적이라고 군대식으로 합니다. 군대식으로 네. 일격훈련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게 훈련을 마친 다음에 자대 배치가 아니라 다들 외치요. 혹시 최근에 인천 상륙 작전 보셨죠? 아니 엠넷은 보신 것 같은데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 부서 배치는 부서 배치. 본인이 원했던 일지망에 전혀 상관없는 네네. 부분으로 배치가 돼요. 그랬을 때 배치가. 보통 요즘 젊은 신세대 분들이 네네. 아 이건 좀 아니다. 면담 들어가고 바꿔달라. 면담 들어가서 따지고 바꿔달라. 네네. 이의 제기하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기업에서는 커리어를 쌓다 보면은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시키면 어디든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고민은 사실은 마음은 알겠지만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든지 안 된다고 하면 나오셔야 돼요. 찍힐 뿐더러.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진짜 하기 싫다면 인생 걸고 퇴사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영업직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재무직무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부서에서 티오가 나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다니던 회사인데 네. 그쪽에서 원하고 이쪽 부서에서도 사실은 팀장 예를 들면 자 팀장님이세요. 네. 이거 비유가 아니라 상황을 만들게요. 네. 팀장님인데 제가 되게 일을 잘하는 직원이에요. 정말 너무. 네. 근데 유지한 MC님 부서 팀장님인데 네. 어떻게 저랑 또 친해져서 너 우리 부서로 와. 근데 저도 마침 그 부서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직무가 이쪽 네. 영업 싫어요. 저 재무 하고 싶어 해서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제 윗선에다가 결제 올려 하는 그 과정에서 네. 이 팀장님은 네네. 어떤 기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러블이 날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부서 이동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도 합법이고요. 실제로 잘 되는 케이스는 잘 못 봤습니다. 좀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요. 정치적으로. 예, 거의 하얀거탑 분위기로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일단 헤드헌팅 전문 기업의 대표님이신 우리 네. 최현석 멘토님이랑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음 고민도 한번 만나볼게요. 합격을 했는데 외국계 기업이고 좋은 회사이고 원하는 직무인 비서 직무입니다. 그런데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을 가더라도 작은 회사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만족하고 다녀야 할까요? 야, 이 참 솔직히 정사원이 아니고 계약직 사원이라 좀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통 외국계 기업들은 3개월 계약직 인턴을 거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정규직으로 좀 입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맞는 건가요? 예, 이게 이 고민이 보통 아까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라면 네. 이건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네. 좋은 회사인데 네. 외국계 메이저 기업에 합격이 됐는데 컨트랙트 계약직이다. 네. 네. 뭐 파견직이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조언을 정확하게 드리자면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약직이 뭐 좀 창피하고 안 좋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인정받아서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가 될 시점에 그 정도의 좋은 기업의 커리어면은 이직이 또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네임밸류도 있고 조건도 좋다. 근데 계약직이다. 그렇다면 전 무조건 다녀라. 예. 네, 이 잦은 이직 경력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직무만 갔다면 플러스가 돼요. 그 잦은 이직 경력이 6개월 인사, 네. 7개월 총무, 다시 6개월 다른 기업 인사, 다시 국내 영업, 다시 인사, 다시 영업 이런 식으로 그런 되면 거라면 조금 예, 커리어가 망가진 거고요. 네. 예, 망가진 거고 직무만 갔다면 그러니까 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직무예요. 직무에 대한 욕심을 좀 부려라. 직무에 대해서 고집을 부려서 예. 계속 비서나 이게 유사 직무, 비서, 경영지원, 총무, 뭐 어드민 이런 예. 계통으로 계속 간다면은 그리고 자격증도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그러면 직무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예. 정규직으로 가게 되는데 예.
작은 회사의 연봉이 열악한 조건의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는 네. 네. 네임밸류가 있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하는 게 저는 사회 초년생한테는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대표님,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좀 3가지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약과 비유 들어갑니까? 혹시? 예, 비유 처방.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되게 바른 멘트 있잖아요. 네네. 뭐 센스라든지 그렇게 뭐 하세요. 믿음, 네. 그런 멋있게 얘기가 아니라 열정과 함께. 구체적인 조언 드릴게요. 세 네네. 가지가 뭐냐면은 봤을 때 면접 때 봤을 때 임원들이 내용이 되게 쉽고 재밌어서 계속 보고 싶어야 돼요. 계속 보고 싶어 한다는 거는 취업이에요. 입사가 된다는 얘기고 입사해서도 계속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러니까 3가지가 필요한 게 뭐냐면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만 해당되는 그쵸, 거예요. 취업이 그쵸. 아니라 네. 쉽게 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어필할 수 있는 상품화 시키는 능력. 네, 상품화 예. 시키거든요. 그리고 3번째로는 네. 자기소개서 잘 쓰려면 내가 네네. 이거는 글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네네. 내가 어떤 직무에 특화된 인간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뭘 잘할지를 알아야 돼요. 뇌를 만약에 바라보는 것. 취업이 하기 싫다, 네네네. 회사원 생활 싫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하. 대신 다른 거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뭐 이세돌 씨나 네. 뭐 알파고 씨는 사람이 아니죠. 이세돌 씨나 뭐 허영만 씨나 네. 그 서태지 씨 같은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어른들이 만들어낸 틀이 아닌 네, 다른 거에 맞습니다. 그렇게 걸 자신이 있던지 네네. 아니면 그게 없다면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직무에 뭐가 맞을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혹시나 한 가지 더 추천해 주신다면 또 있으실까요? 즉석으로 좀 하나 더. 그거는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이트. 그 뭐냐면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사실은 네네.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에서 기업으로 가는 네네. 티켓이잖아요. 예. 예. 산업이 다 다르잖아요. 기업마다 넥슨은 그쵸. 게임 회사, 네. 뭐 여기저기 다 다릅니다, 그쵸. 회사들이. 그래서 사실은 어느 산업 분야가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중화학공업 분야가 잘 될 수도 있고 게임 회사가 잘 될 수도 모르잖아요. 그걸 약간 도박 같은 거거든요. 그쵸, 그쵸. 래서 그거를 산업 분야를 볼 수 있는 그 눈, 그 인사이트를 그걸 길러야 돼요. 관찰할 수 예. 있는. 네. 그게 자기소개서에 묻어 나와야 되고요. 아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 네네.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를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또 산업에 대해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